자, 이번에 바둑 기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둑 기초 입문 시리즈 바둑 발인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은 이제 집 울타리를 만드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번엔 그 울타리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그냥 보세요. 자, 검은 돌과 흰 돌이 서로 바둑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자, 이 바둑이란 게임은 흑과 백이 턴제 게임이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서로 한 20번씩만 둬볼게요. 집을 깔끔하게 서로 지금 10번, 11번씩 뒀네요. 흑은 울타리를 이렇게 돌 11개를 둬서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 자, 돌 11개를 써서 9집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아기돼지 삼형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의 그 벽돌집을 엄청 튼튼하게 지어서 늑대, 호랑이, 공룡도 못 들어오게 딱 지은 집이에요. 다만 너무 튼튼하게 과투자를 했어요. 자, 근데 백은 이렇게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게 물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경계선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나무집 같은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집을 지었어요. 대신에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경계가 뭔가 우하, 이렇게 귀에서부터 아래쪽 귀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연결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이 흙의 9집보다 훨씬 큰 집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어요. 바둑은 그래서 이렇게 흙처럼 오른쪽 위에 우상귀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상귀에 집을 짓는 이런 튼튼한 벽돌집도 좋지만 이렇게 지어서는 상대보다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돌을 띄워가면서 효과적으로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진짜 이 바둑은 턴제이기 때문에 상대의 한 수의 효율보다 내가 두는 한 수의 효율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만 집을 만들어선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귀를 하나씩 차지를 하고 널찍하게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아기 돼지가 이렇게 바깥에서 집을 없애려고 해도 두다 보면 이렇게 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널찍하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일자로 붙이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둬야 할까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바둑판에 행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돌과 돌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움직일 행자에 말맞자를 써서 행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흑돌 3번과 5번 요 간격, 장기를 두신 분은 저게 이제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길을 아실 텐데 장기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이제 날일자, 한자로 날일 있죠. 우리 하루 일자, 날일자를 표현하는 그런 위치예요. 자, 이 5번 말고 이 3번의 위치에서 여기도 날일자, 여기도 날일자. 자, 다 똑같은 요런 게 날일자예요. 날일자라는 행마입니다, 이게. 자, 여기도 날일자고 여기도 날일자. 자, 이것도 날일자. 그래서 요 간격이 날일자의 간격이다. 자, 그 다음으로 눈목자라는 행마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6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눈목자, 눈목자 한자 아시나요? 이렇게 날일자의 아래 하나, 변두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눈목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목자, 이런 눈목자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다양하게 이 아래쪽으로는 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요런 간격이 다 눈목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칸. 자, 이 3번 위치에서 가운데 한 칸 비어있고 둔 자리, 이 자리가 한 칸이에요. 한 칸 행마.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자, 여기도 한 칸이죠. 자, 그래서 날일자, 눈목자 한 칸, 그 다음으로는 두 칸이 있습니다. 이 두 칸이라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칸, 아래쪽으로는 갈 곳이 없고 두 칸, 요런 두 칸 행마. 자, 그 다음으로 입구자, 마늘모라고도 표현하는데, 마늘에 그 달려있는 이런 마늘 그 끄트머리랑 이걸 표현하는 거 제가 알기로 마늘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구자, 입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오목 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대각선 움직임, 이게 입구자예요. 마지막으로 일자, 그냥 쭉 이어나가는 이런 거를 일자라고 합니다. 자, 일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행마는 총 6가지가 있다. 일자, 입구자, 한 칸, 두 칸, 날일자, 눈목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행마들을 이용해서 바둑판 위에서 집 모양, 울타리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요. 자,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자 그리고 입구자는 굉장히 느려요. 딱 보기에도 지금 요런 일자랑 이 두 칸은 벌써 간격 차이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일자와 이 입구자 굉장히 느린 대신에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바둑은 돌과 돌이 이렇게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이 일자와 입구자는 그렇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많이 느려요. 정말 많이 느려요. 자, 그 다음으로 한 칸, 그리고 날일자. 굉장히 요것도 일자와 입구자보다는 조금 빠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상대가 깨러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바둑은 턴제 게임이니까 내가 둘 차례죠. 흙이 둘 차례니까 막으면 울타리를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한 칸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울타리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오히려 상대 돌을 이렇게 가둬갈 수도 있고, 뒤에서 막아서 나의 울타리 안쪽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자와 입구자보다는 조금 더 능률이 있다. 그 다음으로 두 칸, 그리고 눈목자. 이 두 개는 이렇게만 집이 만들어지면 가장 효율이 좋은 행마 중에 두 개인데, 문제는 요거는 멀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울타리를 깨부수러, 그리고 이 돌과 돌 사이를 막 공격을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눈목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요 안에 이 간격과 돌과 돌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드자비질을 했을 때 나의 이 통나무집, 벽돌집이 안에서 다 깨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요 행마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자 입구자보다는 상대 돌이 내 근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일자나 입구자를 두지만, 상대 돌이 없다면은 날일자 또는 뭐 한 칸, 눈목자 두 칸, 이거를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과 돌이 왼쪽 아래 귀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을 때는 일자 또는 이런 이제 젖힘, 입구자 지금 이제 젖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돌이 안전하게 붙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상황일 때 막 두 칸을 벌리려고 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요 움직임들 6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정리 한번 할게요. 바둑판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상대보다 많이 지으려면은 안전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짓기 위한, 그리고 돌이 움직이기 위한 행마라는 걸 오늘 6가지를 배웠어요. 행마 6가지는 일자, 입구자, 날일자, 한 칸, 눈목자 두 칸이죠. 바둑판에 보여드리면 일자, 입구자, 한 칸, 날일자, 두 칸, 눈목자. 이렇게 6가지 행마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둑판에서 움직이는 이 돌들 잘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마들은 멀면 멀수록 내가 울타리를 크게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찢어질 수도 있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돌과 돌이 안전하긴 하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잘 선택할 줄 아는 게 바둑 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기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행마들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돌을 둘러싸서 잡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